전신 상태가 매우 취약하거나 수술 위험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 임플란트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전신 질환이 복합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1년 이상 될 수도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건강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와파린, 자렐토 등 항혈전제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수술 전에 일시 중단 여부를 꼭 결정하셔야 됩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임플란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상당수의 경우 조건이 맞으면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물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전신 상태를 잘 평가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각각에 대해 임플란트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과 주치의와 치과 의사가 협력하는 중요한 케이스들입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수술 중 혈압 변동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국소 마취하에 진행되는데 긴장이나 통증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항고혈압제나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 같은 잇몸 증식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약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응고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출혈이 잘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내과와 치과가 협력해서 수술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환자분의 상태와 수술의 시간과 난이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지만 대략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80 정도,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110 이하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는 최소 기준이고요. 가능하면 수축기 140에서 150 정도로 잘 조절된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도 혈압약을 빠뜨리지 않고 복용하셔야 됩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라면 내과에서 먼저 약을 조정해서 혈압을 안정시킨 후에 임플란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항응고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등을 복용하신다면 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수술 전에 일시 중단 여부를 꼭 결정하셔야 됩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술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과에서 최근 혈압 조절 상태를 확인한 진료 기록지를 지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도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수술 당일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을 주무시고 이른 아침보다는 혈압이 좀 안정되는 10시 이후의 시간대에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술 중에는 혈압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치과라면 좋습니다. 또한 며칠간 혈압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 상황이 있으면 즉시 내과나 치과에 연락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면역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골류착도 방해하고 세균 감염에도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혈당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공복 혈당이 180 이하, 당화혈색소가 7.0에서 8.0 이하라면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화혈색소가 90 이상이면 혈당 조절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로 이 경우에는 감염이나 골류착 실패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술 전 내과에서 당화혈색소 수치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7 미만으로 조절하시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수술 당일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 복용 여부는 내과 선생님과 미리 상의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수술 당일은 공복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혈당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당뇨 환자는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고 성공률도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치유 기간이 일반인보다 더 길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유 기간을 2달에서 한 6개월 정도라면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2달에서 한 8개월 정도로 더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루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 처방을 잘 따르고 구강에 음식물이 저류 안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일수록 임플란트 주위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 심장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안정적인 협심증 잘 조절되는 부정맥, 과거에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경우 등은 충분한 사전 준비 후에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반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이 있었던 경우, 심한 심부전 조절이 되지 않는 부정맥 등은 수술 위험이 높아서 시기 조절이 필요합니다. 심장판막 질환이 있으신 분은, 특히 인공판막이 있으신 분은 감염성 심내막염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술 전에 항생제 예방 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십시오. 이게 심장질환 환자 임플란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와파린, 자렐토 등 항혈전제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임의로 중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전이 생겨서 심장 발작, 뇌졸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심장내과 또는 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수술 전에 일시 중단이 가능한지, 대체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치과 의사도 항응고제 복용 상태에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내과와 협의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최소 6개월 정도, 가능하면 1년 이상은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공고입니다. 스텐트 시술 후 초기에는 이중 항혈소판 요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항혈전제를 중단하면 스텐트의 혈전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후에는 항혈전제 종류와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임플란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발치만 하거나 임시 보철로 버티면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현명할 수 있습니다. 전신 상태가 매우 취약하거나 수술 위험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 임플란트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전신 질환이 복합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1년 이상 될 수도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건강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임플란트가 무조건 최선은 아닙니다. 환자분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의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전신 질환이 있어도 잘 관리되고 있다면 대부분 임플란트가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건 전신 상태를 제대로 평가받고 내과, 치과가 협력을 잘하는 시스템 안에서 치료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빨리 해주겠다는 병원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는 병원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경주 아세아치과 원장 심성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